지금 이제 y 이퀄 x 제곱, 물론 문제에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y 이퀄 x 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b, b 제곱하고 c, c 제곱 다 bc가 음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 4분면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P3를 지나고 P3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이죠. 법선. 그 법선이 어디를 지나냐? P1을 지난다. 그러니까 P1 A, A 제곱이라는 1, 4분면상의 점을 지난다는 거고. 근데 C, C 제곱에서 그은 법선도 같은 점을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대충 보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법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 A, A 제곱을 지나고 또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 될까요? 여기서 그은 법선도 여기를 지나고 여기가 이제 P1 A, A 제곱이고 여기 BC의 대소 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임의로 P3 B, B 제곱 P4 C, C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특수한 관계죠. 특수한 관계인데 이제 이럴 때 이 내적이 4분의 51이면은 B 플러스 C가 얼마겠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법선의 방정식을 써가지고 그게 A, A 제곱을 지나게끔 자 암산 좀 합시다. 법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 먼저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저기 2b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2b니까 그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b분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b, b 제곱을 뒤냐니까 x 마이너스 b 플러스 b 제곱. 요게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 법선의 방정식이죠. 요 법선의 방정식.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요? 얘가 a, a 제곱을 지나니까 a, a 제곱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고 이게 a, b가 만족시켜야 하는 관계식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식이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C, C 제곱에서 그은 법선도 A, A 제곱을 지나니까 뭐 바로 비슷하게 이렇게 쓰겠죠. A 제곱 이퀄 마이너스 2C분의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플러스 C 제곱. B 대신에 C가 들어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A, B가 만족하는 관계식이고 A, C가 만족하는 관계식이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A, B, C 문자는 3개고 식은 2개니까 A, B, C 값이 결정이 안 되겠죠. 결정이 안 돼서 조건 하나가 내적으로 더 주어진 겁니다. 내적으로 하나 더 주어진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기하에서 내적을 했으니까 내적하면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내적의 정의 크기 코사인 세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내적 문제는 크기 코사인 세타 내적의 정의로 식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내적. 근데 여기서는 성분을 나타내기가 좋습니다. 다 좌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1, P3 벡터를 먼저 성분으로 나타내면 기억하죠? 어때요? P1, P3 요 벡터니까 여기 뒤에서 앞에 걸 빼가지고 X 성분이 B-A 그다음에 Y 성분이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요게 이제 P1, P3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P1, P4 마찬가지 방식으로 C-A,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제 이것을 내적을 하게 되면 X 성분끼리 곱하고 X 성분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하고 해서 더해준 것이 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4분의 5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은 어떤 겁니까? A, B, C 세 문자에 대한 식이 3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A, B, C 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B 플러스 C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내적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식 세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 3개의 식을 놓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A, B가 충족시켜야 하는 관계식이 분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일단 분수가 있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2b를 다 일제히 곱해가지고 다항식의 형태로 먼저 좀 식을 변형을 해봅시다. 그러면 2b를 곱하면은 요게 2a 제곱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 2b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b 세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a, b에 대한 다항식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니까
여기 b-a가 공통인수로 잡히는 거 보이나요? 이 정도는 보여야 되겠죠? 이 정도는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b-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b로 묶어보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b-a가 하나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a 플러스 b가 하나 들어있고 b-a가 하나 들어있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지금 다 우변으로 옮겼다고 할 때 이런 식이 되겠고 따라서 b-a로 묶어보면은 여기 1이 있고 여기 바로 전개하면서 할까요? 2ba가 있고 2b 제곱이 있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a하고 b는 같을 수가 없죠. a는 양수, b는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0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b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하는 것은 바로 요 식이 되는 것이죠. 1 플러스 2ab 더하기 2b 제곱 이퀄 0이라는 요 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것도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나오는 식이 b 대신에 c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ac 플러스 2c 제곱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두 식으로부터 ab의 관계식, ac의 관계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이렇게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죠. 뭐냐면은 이 법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b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암산 좀 해보면 저기 b-a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a 플러스 b잖아요. 바로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울기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여기다가 2b를 또 곱해가지고 정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써서 a, a 제곱을 대입하나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을 바로 쓰나 어차피 다 동치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두 개의 식이 얻어졌을 때 여기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보니까 식의 형태가 똑같네. 식의 형태가 똑같아. b가 있을 자리에 c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면은 바로 여기 b하고 c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요것이 bc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으로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1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이퀄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bc란 얘기죠. bc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응? 그렇죠. 여러분 잘 보고 있나 보려고 한번 빼봤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bc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a가 돼 있고 bc의 곱이 2분의 1이 돼 있고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건 이제 바로 나오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 결정되는 과정까지만 확인해 보면은 bc 나오죠. bc 2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a에다가 bc 합을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바로 쓰면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나오겠고 여기서 플러스 a 제곱 또 나오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뒷부분 y 성분을 곱한 b 제곱 c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하고 여기 b 제곱과 c 제곱의 합이 나오겠죠? b 제곱 c 합 이것은 뭐가 돼요? 합의 제곱에서 이 곱의 2배를 뺀 거하고 똑같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이 나오니까 이게 다 뭐가 돼요? 다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a 값이 결정되고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a 값이 결정되고 a 값이 결정되니까 b 플러스 c 값도 결정이 되고 이래서 다 결정이 되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내적에 대한 것은 거의 식스는 하나의 소품 수준에서 등장을 한 것이고 여기서 메인은 뭐예요? 이 AB가 이루는 관계식, BC가 이루는 관계식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바가 되겠습니다. 경일에 모이는 수는 이제 앞에 끝나고 내가 추가 문항을 집어넣은 것인데 이런 겁니다. 여기 밴드에는 추가 문항이 올라갔던가?
b, b 제곱, c, c 제곱과는 다른 점, 또 다른 점 d, d 제곱에서의 법선이 요 같은 점 a, a 제곱을 지날 수 없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문제를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BC로 잘 해석을 했다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항상 이래요, 여러분. 지날 수 없음을 뭔가 안 된다는 것을 직접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날 수 없음을 보이라고 한다면은 지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지날 수 있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류법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을 부정해서 지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모순점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럼 만약에 이 b, b 제곱, c, c 제곱과는 또 다른 점 d, d 제곱에서 접선이 a, a 제곱을 지난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뭐가 성립하겠어요? 요 두 개의 식 말고도 또 뭐가 성립할 거냐면은 이 b와 c가 들어간 자리에 d가 들어가는 것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유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더하기 2ad 플러스 2d 제곱 이퀄 0이라는 식 또한 성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이 모두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BCD를 갖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퀄 0이 성립하고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이퀄 0이 성립한다. 서로 다른 두 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란 얘기입니다. 알파 베타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건 이제 지워볼게요. 요걸 지우고 여기에 감마라는 걸 하나 더 동원해 가지고 a 감마 제곱 플러스 b 감마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식 또한 성립한다. 그래서 세 식이 모두 다 참이다.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다른데 둘씩 서로 다른데 이 세 개의 식이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더 이상 방정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항등식이라는 얘기다. 항등식. 항등식.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수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면은 뭐가요?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 감마뿐만 아니라 다른 걸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게 항등식이면 개수들이 어때야 돼요? 모두 다 0이어야죠. A, B, C가 다 0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다.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좀 장착이 돼 있으면은 그 좀 넓게 해석을 할 수